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보통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만,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주제도 좀 애매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대단히 풍성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 현장에 우리 강지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의 강지호입니다. 네. 이번 주 자주 보는 건가요? 이번 주에 2번 봤으니까 많이 봤죠.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다녀오셨다죠? 그렇죠. 오늘 이제 중앙지법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을 오늘 보고 왔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정확하게는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한 가지가 나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다가 기소된 거지 한 가지. 그다음에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로부터 엄청난 협박, 위협을 받았다. 이 말했다가 기소당한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주로 다뤄졌나요? 오늘은 가장 중점적인 게 김문기 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주제였고요. 원래 백현동도 오늘 밤 8시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백현동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오늘 아마 검찰 측 주신문을 하고 다음 주에 아마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이 시간을 좀 많이 끌었던 모양이네요 오늘. 아니 했던 말 또 하고 제가 로이로제 걸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로 그러면 재판을 다 일단 검찰 측 신문은 다 끝내기로 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다음 주에 또 하게 됐단 말씀이신 거죠? 다음 주에 원래 오후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만? 오전 플러스 오후 재판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게 길어지게 돼가지고요. 원래는 질문을 하면 검사가 한 5명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검사마다 다른 거 질문하면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거를 보충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5시 반까지 된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좀 질질 끌었네요. 질질 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바쁜 이재명 불러놓고 그렇죠. 지금 뭐 다른 일 못하게 막겠다 이거네요. 우리가 파악할 때도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진짜 뭐 감옥에 놓거나 벌금형을 한다던가 이런 의도도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면 바빠요.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들어봤거든요. 내가 재판 받는 것도 아닌데 지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재판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네. 근데 하루 종일 또 이제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근데 했던 질문 또 하고 그러면 정말 짜증났겠네요.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그 질문은 제가 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를 딱딱 끊어줘서 이 정도였지 만약에 안 끊어줬으면 8시까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썸네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시간만 질질 끈 검찰 바쁜 이재명 불러놓고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재판 취재를 가보면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불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붙잡아 놓고 계속 했던 말 또 물어보고 했던 말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비를 거는 듯한, 뭐 물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오늘도 그랬던 모양이군요. 네, 오늘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의문인 게 전 재판에 많이 안 나가봤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쁠 거고 판사들도 바쁠 거고 이재명 대표도 바쁠 건데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냐, 그게 되게 의문이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사실 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같은 질문을 하면은 우리 항상 똑같은 대답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같은 질문 한 5번째, 6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딱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너 아까랑 이번이랑 답이 다르네. 자, 이런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요. 만약에 친구랑 얘기를 하면, 네. 내가 검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라 쳐요. 예. 야, 너 아까 똥 누구 왔지? 뭐 그래. 그렇지. 똥 누구 왔어? 어. 진짜 똥 누군 거 맞아? 그랬나? 자, 이렇게 네. 계속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은 얘는 내가 똥 누고 왔다는 말 말고 다른 대답을 원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야, 이 질문이 끝나려면은 얘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지 질문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답을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 야, 나 똥 안 넣었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려고 계속 질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수법인데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언제 많이 쓰느냐면, 사실은 검찰이 자기들 조사를 할 때 쓰는 거지 법정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법정 말고 검찰청에서. 그렇죠. 걔를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판사들이 그런 식의 신문은 검찰청에서 하세요 라고 제지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지를 안 했던 모양이네요. 오늘 제지 안 했습니다. 그럼 되게 길어졌을 텐데. 근데 진짜 판사님은 진짜 조용히 계세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만 계속 왔다 갔다 공방만 있었고, 마지막 끝날 때쯤 시간 조율할 때만 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판사는 그럼 오늘 뭐라고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네. 재판 어떻게 시간 조정할 것인지, 오늘 8시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오전 재판을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 그거 얘기만 하셨던 거 기억밖에 안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했던 질문 또 하고 해본 질문 또 하고 그러면 이건 뭐 소송의 어떤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이 넘어간다. 한 4번쯤 되기 시작하면 제지를 해요. 그렇죠. 네, 보통 3번째부터 제지를 하고 4번째부터는 그만하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하루 종일 질문을 반복했다. 야, 그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 오전에 가장 중점됐었던 게 김문기와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야, 너 김문기랑 해외 출장 다녀왔잖아. 네. 몰라? 몰라? 네. 너 수상장 김문기 줬잖아. 몰라? 아. 그리고 이제 골프장 너 갔다 왔잖아. 그리고 너 옛날에 성남시장 하기 전에 리모델링 세미나에서 만났잖아. 인사했잖아. 근데 몰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문기 씨와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몰라? 갔다 왔는데 못 봤어? 기억 안 나? 자꾸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글쎄 1년 이내에 한 서너 번 만났으면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좀 기간이 길어지면 몇 번 만나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벌어졌던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2009년부터 2019년이에요. 그러면 10년, 11년이거든요. 만약에 요번 달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5번, 10번 만났으면 이재명 대표가 절 기억하겠죠. 당연히 기억해야겠지. 쟤 뭐 등치 큰 애 맨날 있어. 이렇게 기억할 건데, 아니 10년, 11년 되는 기간에
자세히 1대1로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1대1도 만난 것도 아니고 항상 보면 여러 명이 있는 중에 그중 한 사람이 참석했던 사람이 김문기였던 거죠. 그렇죠.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도 16번 중에 그러면 10수명이 나갈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왜 기억을 못하느냐 이 얘기를 검찰이 계속 따져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계속 이제 따져 물은 거죠. 너 이때 만났는데 왜 모르니? 너 이때도 너 수여장도 줬잖아. 근데 수여장 같은 경우 1년에 2,000장에서 3,000장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렇죠. 보통 그 각 지자체장이 네. 뭐 상장이 됐든 임명장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달해 주는 것만 만여 건이 넘는 걸로 제가 알아요. 부산시는요? 네. 사이즈가 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직접 전달해 주지는 않으나 직접 전달해 주지는 않으나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70만 건이래나. 70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장 같은 거 줬는데 뭐 수여해 줬는데 그걸 기억 못 해? 기억 못 하는 거. 오히려 기억 못 해요. 기억 못 하죠. 그건 더 기억 못 하는데. 근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서 기억 못 해? 라고 묻는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중학생 때 바둑 대회에서 입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저 수요해 주신 분 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실걸요? 못 할 걸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김문기 알아? 몰라? 이랬는데도 몰라? 그렇죠. 저래도 몰라? 이 얘기만 했다는 이 얘기군요. 얘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호주 출장 간 이야기. 그것도 사실은 김문기 아냐 모르는 얘가 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장동 이야기만 살짝 엮어가지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얘기를 하루 종일 하기에는 너무 양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루 종일 하려면은 글쎄 한 대여섯 번 반복이 아니라 예. 수십 번 반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되게 사실은 뭐 말이 길어요. 뭐 대장동 얘기도 조금 꺼냈다가 아니면 그 과거에 성남시장 되기 전에 뭐 인테리어 너 이재명 인테리어 사업 그쪽으로 너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뭐 너 인테리어 관련된 세미나도 갔었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유관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군요. 그렇게 계속 물어보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거 뭐 너 김문기 알아 몰라 그 얘기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돌려서 결국에는 뭐냐 결론은 너 김문기 만났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주된 이 내용이었었다. 요번 재판. 그러면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답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재명 대표 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대표님이 한 얘기 중에 적어왔거든요. 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양이 되게 많이 적어왔어요. 꼼꼼하게. 이게 제가 이 종이에다가 지금 한 15페이지? 15장 정도 적어왔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니까 이게 오. 예,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겠네. 예, 이렇게 빽빽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장? 이게 거의 한 15장은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봐. 양이 어마어마해요. 예. 이게 제가 초보자다 보니까 딱 핵심만 딱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저것도 중요한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예, 근데 재판에서 가면은 다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 과거의 사람들과 사실에 대한 공방을 요즘 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과 공방을 하지 않는다. 공방을 하지 않는다. 특히 부부 사이도 이와 비슷한데 내가 어느 날 심리학을 보니까 자신에 대한 유리한 기억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억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기억이 100%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100% 확신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죠. 왜곡이 돼요. 그렇죠. 혹시 이상수 감독인가요? 영화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영화가 보면은 어떤 두 남녀의 어떤 만남이에요. 썸씽이 벌어지는 남녀의 만남인데
이 남녀의 만남을 세 사람의 관점에서 세 사람의 관점. 예, 에서 이제 영화를 찍어요. 똑같은 네. 상황 사건을 놓고 세 사람의 관점에서 영화를 따로 찍어요. 예. 그런데 얘기가 다 틀려요. 얘기가 다 틀려. 기억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똑같은 얘기인 것인데,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자기가 방어 기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어 기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오늘 하신 거네.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재판장이 아니라 이거 대학교에서 들어낼 내용인데 책에서만 다시 한번 보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감동 받아가지고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재명 명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보이진 여기 보이시죠? 이재명 명언. 제가 재판장이 이걸 써왔다니까요. 네. 과거의 사람들과 사실에 대한 공방을 하지 않는다. 특히 부부 사이도 똑같은데 어느 날 심리학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자신에 대한 유리한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 기억이 왜곡되는 거죠. 내 기억에는 100%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다. 이 말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 적어야겠다. 해서 받아 적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게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사실 모든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TV에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장용진 선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선배님 2022년 5월 4일 날 이 장면이 있는데 누구 만난 거 아닙니까? 하면 2022년 5월 4일 날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골프 쳤다라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네. 되게 저는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게 이재명 대표님 이 말을 붙입니다. 나는 골프 친 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검사가 제출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정황상 내가 보니까 골프를 친 거는 사실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없는데 이 사건이라든지 정황을 보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기억 그렇죠. 못하지만 그렇죠. 골프 친 거 맞는 것 같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검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는 기억 못 하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도 나랑 있었던 일 기억 못하더라. 씨. 한동훈도 기억 못하고 이재명, 윤석열도 기억 못하고 다 못하더라. 씨. 뭐 지들은 다 기억하나? 뭐. 아니 그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나름대로 지내면서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암기는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검사들이 11일 걸었네 거의. 12 걸다시피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평정심을 흔든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재판에서 유리한 걸 이끌어내 보겠다. 혹은 그걸로 언론 플레이 하겠다. 아마 언론 플레이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 플레이에서 가능성이 좀 있네요. 왜냐 오늘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야 오늘 좀 물타기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별표를 쳐온 내용이 네,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뭐냐면 이거는 100% 언론 플레이 하려고 가지고 온 거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하이직 공무원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네. 보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하이직 공무원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김문기가 아무래도 뭐 낮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만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직 공무원이란 표현을 쓰는 건데 검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이직 공무원이라 관심을 갖지 않고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해요. 삐딱선을 타네.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공소사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얘기 왜 물어봅니까?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은 유동규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공식 출장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관심사를 내가 다 가질 수 있겠느냐. 내가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해서 하이직 공무원이라 부른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사 같은 경우에 이런 자극적인 단어 딱 써버리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대표고 맨날 서민을 위한다고 하더니 결국에 자기 지위에 앞서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을 무시하는구나라고 비춰지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렇죠. 사실 유독 그 김문기 씨가 몇 급 상당이냐면 7급 상당이에요. 7급 상당이면 보통
그 요즘에 공무원 시험 조금 잘 치면 7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좀 어려운 시험 치면은 7급 그러니까 그 초임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예요. 그 심지어 7급 공무원하고 나란히 있으면은 그 성남시청 7급 공무원하고 그 김문기 씨하고 나란히 있으면은 이 사람은 7급 상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7급 성남시청 7급 공무원이 상석에 가요, 오히려. 제가 그 정도인데 7급의 느낌이 왜 파고냐면 제 친구가 9급 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제 나이 때 7급입니다. 지금 제가 31거든요. 근데 31 정도 되면 좀 빨리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때 7급을 달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공무원에 취직해서 7급이 달았을 때 서울시장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과연 대면해가지고 만날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겠느냐. 그렇죠. 왜냐면 김문기라는 분이 그때는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재명과 뭐 대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강지호라는 사람이 오세훈이랑 지금 대면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은 흔치 않은 겁니다. 게다가 예. 이게 시청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죠. 대면이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업소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사업소라고 해서 시청에서 분리돼서 나가 있는 업체인 거, 업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그 계열사인 거야. 아, 맞아요. 독립 계열사인 거야. 그러니까 독립 계열사의 일선 직원 하나가 실무자예요. 7급이면은 그잖아요. 7급 하나가 누군지 물론 뭐 몇 번 나랑 얼굴 마주쳤다고 해서 일일이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참 답답한 게,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그 기억을 못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언론 보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 몰랐다가 접촉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뭐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요 얘기를 아마 이렇게 이런 취지로 하시지 않았냐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언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하셨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몰랐다고 말할 수 있죠. 왜? 나는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공직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만나다 보면 당연히 접촉할 수는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타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열 몇 명 되시는 분들 중에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심지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대화도 안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제목 유동규도 시끄러웠는데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다. 요거가 아마 이제 그런 또 다른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딱히 이렇게 검찰이 하려고 했던 이런 언론 플레이는 그닥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저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대응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나마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약간 정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알아서 탁탁탁 알아서 다 끊으셨습니다. 정치적 질문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조금만 네. 주세요. 제가 오늘 많이 적어왔다고 그랬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정치적인 질문이 뭐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해외에서 골프를 얼마나 쳤냐라는 검사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내용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느껴지거든요. 재판에 주된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해외에서 골프 몇 번이나 쳤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친 거 인정은 했지만 기억 안 난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은 기억 안 난다고 이 김문기랑 같이 친 거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이례적이라고 하면 사람은 기억이 남는 거잖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하면, 근데 이 해외 골프라는 게 뭐랑 연관됐냐면 여기 내용에서 출장과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출장과 연계. 사실은 이 해외여행에서 골프 쳤어요 물어본 게 출장 가서 골프 쳤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변을 하던 당연히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골프 친다 그러면 아니 해외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세금으로 골프만 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안 쳤다라고 말하면 너 김문기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이례적인데 어떻게 기억을 못해라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외국에 그렇죠. 그렇게 나가서 골프 치고 한 게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 자리를 같이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 못하느냐 그렇죠. 라는 식으로 하면은 근데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예.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제가 평생에 골프를 친 게 딱 2번 있어요. 아, 2번. 딱 2번에서 이제 필드 나가게 딱 2번인데 한 번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엄청 민폐 끼쳤고 제가 욕 엄청 먹었어요. 예. 그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지금 회자돼요. 아무 칠 줄도 모르면서 나왔다고. 예. 그 회자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좀 연습을 하고 나간 거였는데 그게 사실상 그때가 처음 나간 거죠. 예. 아마 그때 어떤 뭐 업체 쪽 사람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누구랑 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일생에 딱 한 번 친 거예요. 딱 한 번 친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구랑 쳤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고. 안 나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야. 오래전도 아닌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그래도 확실히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대응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았으면 계속 똑같은 질문하면 좀 짜증도 낼 것 같고 약간 검사 또 무섭기도 하잖아. 일본인이 봤었을 때. 그러면 약간 내가 모르는 내용도 약간 계속 푸시를 하면 나 이거 기억나는 것 같다 이렇게 실수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하나보다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기하고 이재명 패밀리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검사가 물어봤다고요? 저 이거 할 얘기 있습니다. 듣고 놀랐던 게 저도 적어는 놨거든요. 네. 적어는 놨는데 이게 딱 이 정도밖에 말을 안 해요. 김문기, 전진상, 유동규, 이재명 패밀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고 처음 들었다 딱 이 정도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되게 뭔가 그 대서특필돼 있는데 대서특필 돼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이재명이랑 정진상이랑 유동규랑 김문기랑 진짜 패밀리인가? 진짜 대장동에서 약간 수익 뭐 인마이 포켓했나?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진짜 딱 한마디 한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검찰은 노렸네요. 이게 보니까 언론 플레이용으로 노린 거기는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거를 딱 집어서 보도를 하기는 했네요. 김문기와 패밀리. 근데 김문기하고 패밀리냐라는 얘기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처음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김문기 패밀리냐라는 얘기는 재판 중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검찰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순수하게 언론 플레이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걸 꺼내왔네. 이게 만약에 진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공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도 좀 준비해오고 뭐 이재명도 뭐 김문기랑 뭐 했지 아니 뭐 유동기랑 뭐 같이 뭐 맨날 술 먹고 했잖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다 한마디 한마디예요. 너 패밀리지? 응 나 아니야. 이게 끝인데 이거를 그렇게 글을 길게 쓰면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럼 질문 전체가 보면 딱히 의미가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냐 못하냐 패밀리냐 아니냐 골프 치러 갔는데 기억 못하니 너 골프 자주 안 치잖아 기억력 좋잖아 근데 기억 못하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결국에는 김문기 아냐 모르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하루 종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재명 너 김문기 알아 몰라 무조건 알아라고 말을 해 그냥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물으려면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걸 정말 하루 종일 하던가요?
진짜 하루 종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진짜 김문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 호주 출장. 근데 이 호주 출장도 사실은 김문기 연장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낚시 이야기 아니면 뭐 골프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문기 연장선상이고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문기 연장선상입니다. 그냥 카테고리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재판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기억하냐 못하냐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내심이에요. 내 주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을 하는데 못한다고 말을 했다 쳐요. 그렇죠. 설령 그래도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뭐 생각을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다른 법정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증인들이 말하기 귀찮으면은 또는 말하기 곤란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설령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건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저도. 예. 그 다음에 제일 답답한 부분은 이게 사실 본질이 뭐냐는 거, 이 사건의 본질이. 본질이 뭔가? 김문기 사건의 본질.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어서 시간 끄는 거.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아니. 못하게. 예. 김문기 사건의 본질은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김문기 씨가 왜 돌아가셨어요? 사실 검찰이 괴롭혀가지고 좀 그렇죠. 돌아갔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들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그렇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아 그게 본질이었어요. 예. 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지들이 사고를 쳤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검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그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지금 이재명한테 탓을 돌린 겁니다. 근데 그냥 탓을 돌리기 뭐 하니까 야 세상에 기억도 못한다고 니가?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을 파고들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실 본질은 김문기라는 사람이 왜 죽었냐? 검찰이 죽였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걸 계속 따지는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검찰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거는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너무 디테일해서 기억하기도 보통 사람도 사실 저걸 내가 기억하기 좀 그런데 싶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놈의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다른 사람의 기억은 이렇던데 그 당시 기록은 뭐 어떻던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다 관심을 그 성공을 한 거예요. 김문기라는 사람이 죽은 이유는 검찰 때문인데 지금은 완전히 김문기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은 사라지고 이재명이 한 것처럼 덮어 씌우려는 이재명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가 돼버린 거야. 이건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그동안 다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저는 김문기 씨가 가끔 가다가 그래도 좀 버티시지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들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김문기 씨가 이해가 되더라고. 확실히 내 주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뭐 어떤 식으로 막 근데 이분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계신 분인데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얼마 전에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근데 이분이 구속 중에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구속이 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자꾸 부르더래. 예. 그래서 대장동 사건으로도 부르고 대북 송금으로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만배 신앙님 이 사건으로도 부르고 예.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어떤 그림 같은 걸 그려놓더라는 거야. 그림이요. 그러면서 조직도 같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직도에는 누가 있고 그 이 조직도의 총책은 누구고 그 총책은 또 누구고 그래서 메뉴 이재명이 있고 이렇게 조직도 같은 걸 그려놓더라는 거야. 그래 그 조직도 안에는 장용진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더라는 거야. 선배도 거의 아 조직도예요.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큰일 났다. 얘들이 이걸로 엮겠구나. 그러면서 이것들 엮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나를 족치고 쪼족치고 쪼족치겠구나. 안 되면은 생선회나 이런 거 같이 그런 뭐 이 회유까지 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판단을 내렸느냐? 어떤 판단 내리셨어요? 단식 투쟁을 했어요. 단식 투쟁하셨다고요? 예. 감옥에서 단식 투쟁. 감옥에서. 네, 저 감옥에서 단식 투쟁했다는 얘기는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입니다. 야, 저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보름 정도 하셨대요. 꽤 길게 하셨어요. 보름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2주 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단식을 다이어트 때문에 3일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괴롭죠. 3일이 제일 괴로워. 와, 저 진짜 세상이 노래져요. 이 거짓말 같으시죠? 세상이 노래집니다. 이거 15일 동안 했다라는 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 비춰지는 거, 검사 이미지 비춰지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얼마나 멋있게 나옵니까? 정의의 사도처럼. 저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훌륭한 검사의 반만이라도 우리나라 검사들이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그럼 정의로워지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렇게 막 들어가신 분 얘기 들어보면 막 되게 모멸감도 많이 준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는 게 일종의 신문 기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통적인 신문 기법에 해당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오늘 아마 그 예.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되게 모멸감 느끼게끔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아마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재판을 많이 안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마 앞으로 보면 조금씩 보이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이런 재판이 또 있을 거는 거죠. 다음 주 그렇죠. 금요일인가요? 이게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오전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아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 생각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지금 반문신문도 해야 되거든요. 반대신문. 반대신문 이 변호사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백편정 얘기하다 보면 이거 8시에나 끝나겠는데라는 사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이 지금까지도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많이 끌어왔어요. 하루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이틀을 해요. 그럼 다음 주 오전 시간에 합시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 오후 시간까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 신문을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반대 신문을 빨리 하게 만든다든지 시간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재판 시간이 늘어진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검사 측 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하기도 했고 변호사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오늘 그냥 깔끔하게 8시까지 하고 다음에 원래 예정돼 있던 오후에만 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싸리 그냥 끝내자. 오늘 아싸리 말했던 끝내버리자 이왕 나온 거. 근데 검사 측에서 계속 반대합니다. 계속 반대하다 보니까 그럼 판사님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일정 그냥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오전 재판으로 잡혀버렸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일정이 있었는데 진짜 맥시멈으로 빨리 땡겨서 10시 반까지는 최대한 나와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추석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뭔가 또 하나 터뜨려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또 당대표면 밖에 나가서 시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만나고 그 일정들 뭐 다음 많을 거 주 아니에요. 금요일 날쯤에 검찰이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뭘 하나 터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재판도 계속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얘네들이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결국에 보면은 그러면 재판을 질질 끈다. 아니 검사들 툭하면은 뭐 이재명이 침대 축구 어쩌고 하면서 침대 재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진짜 시간 끄는 거는 침대 축구하는 거는 검사들이네. 이재명 대표가 침대 축구라면 거기는 벌써 응급실 환자예요. 요즘에 못 들어가겠지만 응급실 환자입니다. 다 돌아가셔요. 그러면. 참 답답하네요. 네, 예. 진짜 답답합니다. 네. 오늘 뭐 그 재판 다녀오신 어떤 뭐 소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가장 많이 느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 진짜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초장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사실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 좋아하지만 남의 재판은 사실은 본 거예요. 그렇죠. 남의 재판. 사실은 남의 재판이에요. 근데 내 재판을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시간대까지 버틴다?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아마 집 들어가시면 바로 주무실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내 재판이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내 재판이 더 받지. 그렇죠. 내 재판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야, 나도 한동훈하고 재판할 때 예. 나는 20분, 30분 하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재판 끝나고 나잖아요. 그날 방송 못해 내가. 이 재판에 진짜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참 고생 많으시겠구나. 진짜 고생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정부라든지 검사들이 노리는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런 있을 부분이 겁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뭐 재판은 처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느낀 거라든지 배운 게 많은 것 같네요. 야, 배운 거 많죠. 사실 저번에 잠깐 깔짝 수원 가가지고 김영 재판도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선배님 이제 말씀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그 뉴스에 나오는 그것만 읽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재판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혹시나 이재명 대표한테 이상한 그런 워딩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니까. 사실 이 중에서 직접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그 내용을 판단해야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판 방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강지호 기자가 전해준 얘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방청 그렇죠. 신청 잘 하셔가지고 네, 좀 좋은 소식. 다음 주는 좀 통쾌한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는 아주 기분 좋고 통쾌한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